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주말간에 저희 pending 멤버십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를 또 예쁘게 자르고 왔습니다. 네, 또 주말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개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양자 분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는 정말 소식이 너무 없어서 제가 또 찾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저의 생각들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생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자 분야 소식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림에도 네, 제가 다 담지 못하는 소식들도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는 지금 양자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가서 과열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지금 아이온큐나 양자 섹터를 4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양자 분야가 네, 많은 집중을 받고 있고 많은 소식들과 진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웨이브가 이탈리아 쪽에 가가지고 퀀텀 얼라이언스라는 거 만들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양자 허브를 만들어서 뭐 양자 기술들 도입하고 인재들 육성하고 생태계 만드는 거, 여기에 창립 멤버로 디웨이브와 아이온큐가 들어갔는데 디웨이브는 이걸 발표했죠. 그리고 이것과 엮여서 이제 뭐 미국 달러로 치면 한 1,100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접근권을 스위스 회사에 양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의 접근권을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이온큐도 같은 이 큐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들어갔는데 아직 뉴스를 안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말코 피스토이아 전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IBM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특출난 발명가 칭호까지 받고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네, 양자 컴퓨팅의 글로벌 헤드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아이온큐의 네, 산업 관계 부분의 전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자를 적용하고 또 고객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탈리아의 니콜로 데마시와 말코 피스토이아 전무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은 이 말코 피스토이아가 어제 올린 링크드인 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세계에서 강력한 양자 허브로 묘사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이제 국가적인 이 차원에서의 큐 얼라이언스라는 창립 멤버가 아이온큐 디웨이브가 됐는데, 아이온큐가 여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됐고, 아이온큐의 고급 양자 컴퓨터 접근을 제공하고 네,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배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도 지사를 만들 거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접근권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신규 계약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는 이미 이거 관련해서 한 1,100만 달러짜리 창립 멤버 됐고 1,100만 달러짜리 접근권 판매했습니다라고 뉴스를 냈는데, 아이온큐는 창립 멤버인데 지금 어떤 이런 접근권 제공이 됐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제가 바라기는 디웨이브보다 더 큰 규모로 나오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이런 것들, 디웨이브는 나오자마자 바로 뉴스를 내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요걸 아직 뉴스를 안 냈다는 게 전 좀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짜잘한 뉴스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빠르게 올렸는데, 지금은 아이온큐가 진짜 바빠서 이런 작은 뉴스들 또는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뉴스로 성급하게 내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뭐 리게티나 디에이브 같은 경쟁사들은 아직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나오면 바로바로 올려요. 그리고 심지어 리게티 뉴스 가보시면은 9월 30일 이후에 나온 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는 이 내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뜸하구나,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도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리게티 거 보면 9월 30일에 한 570만 달러 정도의 두 개의 양자칩 판매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분주한데 짜잘짜잘한 뉴스를 급하게 올리던 그런 경쟁사들이나 예전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마 큰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조직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견기업 위로 올라가면서 아직은 이 스타트업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쟁사들과 이런 뉴스를 내놓는 방식이나 동향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온큐가 공고히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아이온큐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어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라는 곳이 있어요. 뭄바이가 있는 주 정부인데, 여기서 미국의 아이온큐와 스웨덴의 스칸디안 AB라는 두 개의 회사랑 손을 잡고 퀀텀 코리더, 양자 회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첨단 기술 단지를 만들기로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아이온큐 발표 안 했죠. 근데 참고로 이 스칸디안 AB라는 회사는 아이온큐가 예전에 이 스위스 쪽에 퀀텀 바젤의 양자 컴퓨터 2대 배치하는 계약을 했을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사이트를 만들고 양자 컴퓨터 옮기고 조립하고 이거를 도와줬던 엔지니어링 건축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합이 잘 맞네. 근데 인도 쪽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여기에도 양자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네, 계약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퀀텀 코리더는 AI, 양자 컴퓨팅을 미래 산업 허브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당장 뭐 규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일단은 MOU 협약을 체결한 단계인데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뉴스로 올렸죠. 아마 차후에 뭔가 이 장비를 판매하거나 뭐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이런 접근권 판매를 놓고 지금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약이 확실히 되고 규모가 크게 나오면 그때 아마 계약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유럽의 이탈리아를 이어서 거기서 큐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들어가고 양자 컴퓨터 제공권 판매 이제 곧 나올 거고 인도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글로벌 입지를 넓혀가고 있구나라는 거 아직 공식 뉴스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힌트로 얻어볼 수 있었다. 아이온큐가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이제 이 국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고정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합치는 이 사업을 키스티화 하게 됐죠. 대전에 키스티화 하게 됐는데 네,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이 양자 클라우드 쪽을 아이온큐 거를 가져와서 한국에 이제 서비스할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양자 컴퓨팅 사업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 올린 게시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키스티와 함께 퀀텀 바젤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지금 아이온큐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전 세대 그리고 템포까지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포르테 시스템 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러봤고 여기서 얻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아이온큐 템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이 양자 컴퓨터를 볼 수 있을 건데 이런 기반 작업들을 실제 유관자들이 스위스까지 가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서의 입지도 앞으로 아이온큐가 더 넓혀가겠구나.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영국 쪽 옥스퍼드 이오닉스 합류시키면서 거기도 이제 아이온큐 지사가 됐고 이탈리아 큐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 됐고 인도 뭄바이가 있는 주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키스티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메리터크라는 이 언론에 아이온큐가 다뤄졌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메리터크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부와 기술 산업 간의 정보 교류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신력도 있고 정부 관계자들이나 산업계 관계자들이 보통 보는 그런 뭐 기술 신문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온큐를 뭐라고 다뤘냐면은 양자 컴퓨팅이 연방 정부의 임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 부식을 막는 거, 그리고 기상 모델링,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양자 기술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연구실 단계가 아니라 정부 산업 협력을 통해 실무 응용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온큐를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가 제너럴 다이내믹스 IT, GDIT라는 회사와 함께 정부 임무를 위한 양자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나 사기 및 이상 감지 어떻게 더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찾을 거냐, 생물학적 시스템 모델링,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양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GDIT라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에 있는 방산업체와 아이온큐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 예로 들었고 더 나아가서 미 해군과 연간 200억 달러의 규모 손실을 발생시키는 선박의 부식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있죠. 미 해군 연구소와 함께 아이온큐가 그거를 양자적인 걸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날씨 예측 정밀도를 높이는데 양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고 3D 객체 인식이나 자율주행 방위 시스템 이거는 뭐 현대랑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나 군사용 탐지 시스템에서 물체 인식을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산업 정부 간 파트너십이 양자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가 대규모 양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24년에서 25년에 에너지부가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양자 연구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요. 6.9억 달러면 거의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도 돈이 최근에도 들어갔고, 달파 역시 미 고등연구방위계획국도 QBI 퀀텀 벤치마킹 이니셔티브로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고 표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에 뭐 아이온큐, 리게티,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컨티니엄도 들어가 있고, NIST 이 표준 기술을 만드는 기관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양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화로 표준 알고리즘을 발표했고, 이걸 이제 연방기관에 도입하는 걸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정부의 이런 투자 흐름을 봤을 때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산업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이 양자 산업을 가속화하고 있고, 좋은 예로 아이온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특별히 정부 쪽 매출을 노리기 위해 아이온큐 페더럴이라는 자회사를 출범을 시켰는데, 정부 매출을 담당하는 거죠. 이제 정부 쪽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서 실제 계약형 수익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를 이 신뢰받는 언론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팔란티어가 2018년, 19년에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작전 AI 인프라로 자리 잡았던 시점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본격적으로 그 흑자로 전환하고 주가가 뛰고 매출이 많이 올랐던 게 2018년, 19년 대비로 보면 2023년 정도 되니까 한 5년 정도 텀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지금 2025년에서 2030년을 보는 겁니다. 2030년에는 훨씬 더 회사가 커져 있고 흑자 전환하고 주가도 훨씬 더 올라 있을 거다라고 이런 큰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장기 투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온큐가 지금 미국, 영국에 이어서 유럽의 이탈리아,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진출을 했고, 한국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키스티어 하고 있는 거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양자 산업을 발전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좋은 예로 아이온큐가 손꼽힐 만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양자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고 가속화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과 인재들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들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아이온큐가 예전에는 짜잘짜잘한 뉴스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또 그나마도 뉴스가 많이 없어서 이 뉴스 텀이 길었던 시절이 있어요. 마치 지금 리게티가 9월 30일 이후로 거의 뭐 3주가 지났는데 뉴스가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스토킹을 이렇게 해봤을 때 하고 있는 거 너무 많고 바쁘고 짜잘짜잘한 거 아직 안 올리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경쟁사들 스타트업 단계에서 넘어서서 중견 그 이상으로 세계적 입지를 다져가는 양자 인프라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출과 대형 계약들, 기술적 진전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단계입니다.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뭐 어떤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주가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실적 때 사실 큰 기대는 안 하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모아가는 걸 보면은 아마 실적 발표 때 기를 모아서 필살기를 쓰는 것처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적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그걸 기반으로 예상해서 미리 사놓는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올라가면 좋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 조금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영상의 자료나 저의 얘기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이 직접 좋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얘기들, 또 제가 보는 아이온큐에 대한 관점과 저의 생각의 변화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도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